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를 혈액으로 내보내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와 뼈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어릴 때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르게 되면 지능이 떨어지고 키가 크지 않고 발육이 더디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정상 성인에서 갑상선의 크기는 15 내지 20g 정도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갑상선은 나비와 모양이 비슷한데 나비의 날개에 해당되는 좌우 한 개씩의 엽과 나비의 몸통에 해당되는 엽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상선의 뒷면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부갑상선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를 담당하는 신경이 갑상선의 뒷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글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말초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둔화되어 나타나는 전신적인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암 치료로 갑상선을 절제하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을 파괴시킨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다른 말로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위축성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 또는 산후 갑상선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약제에 의해서도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처럼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파괴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적응이 돼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 자체도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증가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붓는다. 소화가 안 된다. 변비가 생긴다. 춥다. 이런 증상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이 늙어서 오는 증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능저하증 환자의 4% 정도에서만 기능저하증 진단이 내려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것 말고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게 아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레이브스병처럼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유전적 소인이를 타고난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등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가해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나무로 잘못 생각해서 남의 걸 생각을 해서 갑상선을 공격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파괴가 되고 기능저하증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와 청소년기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지능 감소 또는 성장 부전 등으로 발현됩니다. 일부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조숙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에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질환이 심한 정도에 따라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심한 증상 호소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처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증상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푸석푸석하게 붓거나 체중이 증가합니다. 추위를 잘 타고요. 피부가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여자들은 화장빨이 잘 받지 않는다고도 얘기합니다. 숨이 차고 변비가 잘 생깁니다. 말도 어둔해지고 동작이 느려집니다. 가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량이 많아집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갑니다. 드물게는 젖 또는 유즙이 나옵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부족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환자를 혈액 검사를 해볼 때 혈중 TCT4 농도가 감소하고 TSH 농도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TCT4 농도는 정상이고 TSH 농도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거나 프롤락틴 농도가 올라가거나
경도에 빈혈이 생기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소견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만큼의 갑상 호르몬을 보충해줘서 갑상선 기능 및 전신 대사작용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 치료의 목표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레보타이록신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것이 갑상 기능 저하증 치료의 1차적인 약제이지요. 테트로닌이라고 하는 T3 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갑상선암 치료의 전처치로 우리가 사용을 하든지 아주 드물게 갑상 기능 저하증 환자의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 호르몬제는 작용 시간이 매우 길어서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용한 약제가 혈중에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4주 내 6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갑상 호르몬제의 투여 용량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용하고 최소한도 4주 내 6주가 지난 후에 피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갑상 호르몬제의 흡수는 매우 까탈스러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빈속에 단독으로 복용을 하고 아침 식사나 커피나 다른 약제 복용은 1시간 후, 암만 바빠도 30분 후에 해야 됩니다. 갑상 호르몬제 흡수에 다른 약제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불필요한 약물 병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복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복용을 추천하는데 이때는 아침 공복 때보다 용량이 더 많은 양의 호르몬제가 필요합니다. 밥 먹자마자 복용하는 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50세 이상의 중노년층이나 심장질환이 동반된 기능저하증 환자는 처음부터 제용량을 먹게 되면 숨어있거나 기존에 있던 심혈관 질환 및 또는 뇌혈관 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량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을 해야 됩니다. 갑상 호르몬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폐경기 후 특히 여성에서 고릅수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량의 호르몬제를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과도한 양을 복용하게 되면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임신을 하려면 우선 갑상 기능이 정상으로 조절돼야 임신이 가능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산될 가능성이 높죠. 임신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선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의 요구량이 증가해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양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전에 복용하였던 용량보다 30 내지 50% 정도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